또 제가 설명하면 되죠. 이 위에 필기한 건 설명 다 했나요? 다 한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상황 이제 보시면은 요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어서 자,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서 곡조를 이루지 못했고, 이 서생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하게 되고, 나도 차라리 함께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난리를 겪고 난 뒤 난리 흥건적의 침이었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생과 채여인이 첫 번째 만남은 담 넘어 이생이 채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던 것. 그 다음에 첫 번째 헤어짐은 이생 아버지의 반대로 인해서. 두 번째 만남은 이제 둘이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헤어짐은 홍건적의 침입으로 헤어지게 되죠. 세 번째 만남은 최여인의 환생. 최여인이 환신해서, 환생하면은 다시 태어나는 거고, 다시 태어나진 않았고, 몸만 다시 돌아와가지고, 옆에 있죠? 자, 최여인의 환신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환생 적으면 안 된디. 환신. 그러고 마지막 헤어짐은 저승의 명부로 인해서 최여인이 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풍비박산 난 겁니다. 사방으로 날아서 흩어졌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버려졌을 때 부인이 아니었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 주었겠소. 옛사람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어. 그것은 부인이 천성이 순유하고 인정이 두터움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으며 자식된 도리를 다 하게 해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사회였잖아. 유교 사회였으니까 이 선생의 마음에 그래도 내가 부모님께 내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해준 채여이는 고마운 사람인 거지. 자, 그다음에 어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어. 홍건적의 침입으로 가족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있었고요. 자,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연보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낭군님에게까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저승의 명부가 중요합니다. 저승의 명부, 요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죠. 여기 있죠. 마지막 이별의 이유는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는 채여이니, 명부는 출석부 같은 거로 있잖아. 저승 출석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까, 운명의 법도를 어기고 인간 세상에 계속 머물면 이 서생에까지 죄가 미칠 것 같아서. 그러니 내가 아무리 네가 좋아도 너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싫어 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여인은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종적을 감추고 이 서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해고를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래서 최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간 후 이 서생은 최여인의 장사를 지내. 잠깐만, 저쪽 와이파이 있는 것 같아. 한국 와이파이 문제인 것 같거든? 일단, 자, 마저 가볼게.
그래서 이 선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 석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비극적 결말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야기 밖에 또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서생과 최여인의 사랑에 감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들의 사랑에 감동하는 모습도 있었죠. 자, 여기 볼게요. 잠깐 필기 먼저 합시다. 자, 그러니 얘들아, 시련에 이거는 통으로 이렇게 외워줘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뭐도 많이 나오고 서술형도 나오고 이 부분은 모의고사에서도 기출로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각 학교별로 한 번도 이 파트가 나온 적이 없었던 적이 없거든.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시련의 원인은 미소생의 부모의 반대. 문벌 차이로 부모님을 반대하고 실현의 결과 이서생이 지방으로 가게 돼서 채영과 이별하게 되죠. 두 번째 시련은 홍건적의 침입으로 온 가족이 흩어지고 최여인이 홍건적에게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시련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명부의 법칙 때문에 최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갑니다. 이서생과 최여인이 이별하게 되고 이서생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서생은 자 수능형 인간이고 자 채영인과의 혼인을 반대한 부모의 뜻에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태연아? 결혼할 때 이런 남자를 고르지 마. 알겠지? 남자야, 근데? 네. 자, 남자 안 고르. 미스 학선 도장 찍을 것 같아. 고 왜요? 최여인의 혼백과 사랑을 나누고 이별한 후에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날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다. 자, 최하인의 특징, 이서생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야는 조금 적극적이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이 있어. 절개를 지키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의지적 인물이고, 이서생을 위해서 저승으로 돌아갈 정도로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 요거까지 필기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어? 노래 삽입이 OST라 그랬지. 이전의 사건과 처지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떠나야만 하는 슬픔을 절실하게 표현한다. 자, 함축적 표현으로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서사적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탈피하죠. 자, 작품은 얘들아 전반부의 현실적 사건과 후반부의 비현실적 사건으로 구성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정기적 요소를 최여인이 환신으로 나타나서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 후반부에서 정기적 요소가 대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자, 첫 번째, 인물이 비현실적 경험을 하게 해서 독자의 흥미를 높이고 두 번째,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세 번째, 세계 행포에 맞서는 인물의 대응 양상이 더 극적으로 드러난다.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세상은 나에게 뭔가 해주지 않아. 날 둘러싼 세상은 나에게 횡포를 부리지, 이뻐해주지 않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가 김시습이 생육신이었던 걸 떠올려 보면 생육신 김시습이 살아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정의는 뭐야? 단종이 왕이 되는 게 정의야. 그런데 단종이 왕이 결국 되지 못했고 거기에 우리가 맞서 싸웠으나 결국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이 온 거야. 그게 바로 세계의 횡포지. 그럼에도 인물들은 거기에 맞서서 대응을 하지만 결국 비극적 결말을 이룩하게 되죠.
번 더 이러면은 KT에 전화해야 돼. 자, 요거는 들어가제. 봅시다. 제가 정말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자, 요거는 호원이거든, 호원. 요거 학교에서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누가견 또 했나? 용이는 했어? 자, 그러면, 일단, 근데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소설에서의 자아와 세계의 갈등은 무엇이냐는 거지. 소설에서 갈등은 인물, 자아의 욕망에서 비롯되는데, 욕망 충족 과정, 그러니 나의 욕망의 충족 과정에서는 세계의 횡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볼까? 태연이는 1등급을 받고 싶어. 하지만 태연이는 그 욕망 충족 과정에서 1등급을 받지 못하는 세계 횡포를 당해. 어. 이게 자아와 세계의 치열한 갈등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갈등이 있어서 삶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정리하면 소설에선 갈등이 있고, 자아의 욕망에 의해서, 소설의 갈등은 자아의 욕망에 의해서 세계의 횡포를 맞서 싸우고, 세계와 자아는 갈등하고, 결국 진실에 도달하게 된다. 라는 거고요. 자, 이건 제가 엄청나게 줄여놨는데,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남녀 사랑이라는 맥락이고, 정기적 사건 전개가 있다는 것, 차이점은 이생규장전은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 있다는 것.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문 한번 볼게요. 달래, 설아. 이생규장전은 소설인데 얘는 설아죠. 자, 근데 이 설아는 사원 연기 설아거든. 그러니까 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 성격, 불교적, 정기적. 대제, 호랑이의 살신성인. 주제, 김형과 호랑이의 여인의 사랑. 특징 첫 번째, 호랑이를 의인화해서 내용 전개한다. 태연아, 학원 바로 오기가 고1 애들이 많아서 좀 그랬어. 다음부터 그냥 바로 와. 변신형 설화 모티프가 있죠. 사용하고요. 세 번째, 신의하고 환상적 요소 드러나죠. 금정고는 시험범위 안 나왔나? 끊기노. 잠시만. 인터넷 끊겨가지고. 연결됐나? 됐다.
자, 그래서 신의하고 한상적 요소 드러나는 부분까지 체크를 하고 본문 들어가 볼게. 자, 요거 약간 이생규장전은 설화가 아니라 소설로 분류되는 이유가 좀 있는데 요 작품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작품이랑 이생규장전의 만복사 적포 그러니까 금오신화의 이생규장전 말고도 만복사 적폭이라는 작품이 실리거든. 만복사에서 적포놀이한 이야기라는 건데 적포놀이는 주사위 놀이야. 만복사에서 탑을 돌다가 주사위 놀이를 해서 이제 그 귀신과 사랑하는 이야기야.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의 초반에 불교 행사에 가서 탑을 돌면서 소원을 빈다는 맥락에서 유사한 점도 있어. 만복사 적폭이랑 비교를 한다면. 오케이? 자, 그래서 신라풍속에 매년 중충 8일에서 15일에 이르기까지 도움 남녀들이 다투어 홍윤사는 신라에 있던 절인데 정말 그 신라 최초의 엄청나게 큰 절이거든. 그 절이거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절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뭐 불국사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탑을 도는 탑돌이 간습 요거 탑 돌면서 소원을 비는 우리 그 전통적 어떤 소원 비는 간습이 있거든. 탑을 도는 복회를 열었다. 무슨 회 할 때 모임이란 뜻이잖아. 복을 비는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원성왕 때, 신라 왕 이름이죠. 김연이라는 난군이 있었는데, 화랑이죠. 난군이니까. 화랑할 때 랑자입니다. 밤늦도록 혼자 쉬지 않고 돌았다. 한 여자도 따라 돌고 있었는데, 줄 거 보자. 현이 드디어 정을 통하여 그 여자를 따라갔다. 니 잤다고. 신라 시대에는 호래를 치르기 전. 왜요, 왜요? 쌤. 아니, 니 너무 그렇게 납득하는 거 너무 웃겨서. 왜요? 남녀가 정을 통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 신화 시대요? 신라. 저는 또 제가 모르는 시대가 하나 더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런 어떤 시대적 차이에서 다른 점도 있습니다. 본인은 하기 전에 그녀가 정. 점, 섹스를 하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적을 순 없잖아. 갔다 오면 되죠. 근데 왜 점을 한다고 해요? 점을 보시기 전에. 남녀의 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섹스야. 고전에서는 그래. 외워야겠는데. 뭘 외우는 외우기는 미친놈이. 여기까지 끊고. 자, 김연과 탑을 돌던 여인의 인연. 이런 걸 외워가지고 아니? 그냥 알면 되지. 아, 감으로. 제가 내일 성내에 들어가 해로운 일을 하며 왕은 반드시 좋은 벼슬을 걸고 사람들을 모아서 나를 잡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은 겁내지 말고 북쪽의 숲속으로 나를 쫓아오십시오. 여인의 당부 1. 자, 저를 위해 절을 지어서 좋은 오빠를 얻게 해주신다면 당부 2죠. 저를 위해 저를 지어주세요. 아야. 그럴 수 있지. 태연아, 네? 너 약 좀 먹고 올래? 감기약이 필요하긴 한데. 아니, 그런 약 말고 우울증 약 중에서 기분을 깔아앉히는 약도 있거든?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낭군의 은혜를 알겠습니다. 자, 여인의 당부.
그래서, 자, 서로 울면서 헤어지고요. 자, 다음날 과연 싸나운 호랑이. 이 호랑이가 누구야? 여인이었던 거지. 성에 들었는데 당할 사람이 없었다. 왕이 영을 내려 능히 호랑이를 사로잡는 사람에게 2급의 벼슬을 주겠노라 하니 김현이 대궐로 나아가 말하기를 제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단검을 들고 북쪽 숲으로 들어갔다. 자, 왜 북쪽 숲으로 들어갔노? 위에서 여인이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자, 여인이 당부한 대로. 일본어서 너무 재밌다니까요.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이거 재밌어요. 저 방금 일본어 했잖아요. 네, 저도만 했는데 좀만 음, 기다려요. 음. 애들이 일본어 사면 왜 잘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곡진하다, 매우 자세하고 강곡했다는 뜻입니다. 매우 강목했다. 김, 김형이 차던 칼을 뽑아 목을 찌르고 쓰러지니. 뭐예요, 이게? 다 적어줘? 앞에 내용이 뭐냐고? 아니, 김현이 네, 탑돌이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랑 마주쳤는데 걔가 너무 예뻐가지고 둘이 잤는데 헤어질 때 여자가 다음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북쪽으로 와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김연이 깨달은 거야. 이제 그 다음날이 됐는데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난리굿을 부리는 거 보고 김연이 그 여자가 이 호랑이였나? 하고 깨닫고 여자 시킨 대로 북쪽 숲을 가본 거지. 개연성이 없는. 그러니 설하지. 제가 써도 이거보다는 잘 쓰겠어요. 그러니 설하라고. 써라는. 그게 특징이라고. 네가 말하는 내가 써도 이거보단 잘 쓰겠다가. 왜냐면 설화는 옛날 이야기거든. 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란 말이야. 전. 그러니 아무래도 소설에 비해서는 이런 개연성이 떨어지고 조금 구성이 빈약하게 느껴질 수 있고 짧지. 네. 어쨌든 기록이 안 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니까 한 10분 이내로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이야기 구성을 띌 수밖에 없지. 음, 이해돼? 네. 자, 쓰러지니 기면을 출세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택함. 자, 이런 거 살신성인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할 때. 곧 호랑이 없다. 그 후 김연이 벼슬기에 오른 뒤 서쪽 냇가에 절을 짓고 이름을 호원사라 했다. 자, 호원사 호랑이의 소원을 간직한 절이고요. 묶음 부분 사원 건립의 내력 설명. 호랑이의 소원을 길직한 적. 간직했다고. 한 적. 여기까지 끊고 호랑이의 희생과 호원사의 관. 일본어 만든 거지. 네. 나가야 왜요? 저도 알아요.
됐나요? 네.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은, 님들, 이생규장전은 이생이 담장하는 엿본 이야기라는 뜻이고, 금호 신화에 실려 있는 5개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서생과 채여인은 여러 시련을 이겨내면서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이루고 싶어 하고요. 다시